안녕하십니까. 발바닥 얘기, 발가락 얘기, 발바닥의 문제가 아직도 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래 합니다. 다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비디오 1번부터 20번까지 그 이론을 다시 복습해야 이것이 이해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니, 고질병을 몇 번 눌렀더니 15분 눌렀더니 아픈 게 없어졌다. 도무지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기존된 동서의학에서 모르는 새로운 KSNS라는 신경구조를 발견해서 그 신경구조는 지금 기존된 의학의 방법으로서는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파트가 그 KS 신경구조가 노벨 프라이스 위원회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검증 중이겠죠.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발등에 대해서 많이, 발바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즘 발등,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새끼발가락 위에 있는 뼈가 이렇게 여기까지 아픈 사람들. 아주 이것도 고역스럽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치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아픈 것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그것이 왜 아픈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오늘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나 렌트겐 빌더로는 크노큰 이런 거나 보이지 어느 고장난 신경은 지금까지 기존된 의학의 진단 방법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KSNS라는 손으로 마누얼을 통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에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 뼈가. 이 발등이, 입쪽에 있는 발등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파서 발목까지 아파가지고, 원인은 발견되지 않고, 주사 놓다가 계속 아프니까, 5년째 아프니까는 이 발 전체를 철심을 놓고, 그래서 고정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아프면 발을 잘라내야 되죠.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한 5년간 아프다가 저한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3-4번 좋아지기 시작하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거의 6개월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4주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7, 8년 됐는데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정말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이건 홀쭉한 사람인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고 이렇게 튀어나왔고. 이 병은 작은 구두를 신는 게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깔창을 사용한 것입니다. 깔창. 이 깔창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꽉 눌러주니까는 결국은 엄지발가락부터 이 안쪽의 근육이 후퇴하고 만 것입니다. 이건 젊어가지고 이 깔창을 계속 쓰다가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은 입쪽은 쑥 들어가 있고 입쪽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걸어 다닐 때 이 바깥쪽 근육을 사용하고 이 안쪽은 쓰지 않습니다. 이 안쪽은 근육이 엑스트라로 크고 튼튼한데 요 근육과 이 뼈다귀는 뼈는 약합니다. 그래서 오래 하중이 걸리면 여기가 아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이건 발바닥이 아픈 거와 달리 뼈가 아픈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여기를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아픈 통증이 똑같이 이렇게 아픕니다. 이 두 개 뼈가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하중이 자꾸 여기 걸릴 때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여기가 튀어나오지 않고 이 고장난 상처 때문에 신경과 혈관이 끊겨서 여기 눈으로 봐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하얗습니다. 그러나 아픈 위치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정맥들을 찾아서 정맥 혈관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혈관 근육이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하얀 빛깔이 이렇게 붉은 빛깔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혈액순환을 제일 중요시하는, 왜냐하면 혈관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혈관은 새로운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혈관 마사지를 통해서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손으로 여기를 눌러보면은 A방향으로 누르면 여기가 물렁물렁합니다. 그리고 B방향으로 누르면 이 반대쪽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항상 이쪽에 걸리죠. 엑스트라로 발가락이 크고 뼈도 굵은데 그것을 쓰지 않고 바깥쪽을 자꾸 쓰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가 약해서 생긴다. 무지외반증도 마찬가지고 할룩스 발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그리고 족저근 망령도 이것이 풀렁풀렁해서 이 근육이 사용되지 못해서 여기가 땡기는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아주 기본적으로 몸무게가 A쪽에 많이 걸리나 B쪽에 많이 걸리는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트바는 밀었다가 놨다 밀었다 놨다 3-4번 하면은 금방 이 차이를 느끼게 됐습니다. 치료한 후에 다시 이 테스트를 해서 A가 탄탄하고 B가 물렁물렁해지면은 다시 A를 사용하게 되고 A 이쪽에 절대로 깔창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발바닥에 고장난 사람들, 발병, 척추, 무릎, 고관절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테스트가. A가 센가 B가 센가. 여기를 누르면 단단합니다. 여기도 A도 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B는 물렁물렁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겁니다. 깔창 때문에. 그리고 작은 구두 때문에. 이건 여러 번 봤죠. 이 엄지발가락에 힘을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14살만 먹으면 아이들, 제가 75kg 된 중량을 가진 남자 힘으로 도저히 못 이깁니다. 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이 고장이 난 사람들은 이 발가락이 헐렁헐렁. 모든 병의 원인이 이 엄지발가락에서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창을 쓰게 되면은 이 완충작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뼈가 점점 일을 못하고 인대와 근육이 퇴보하고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없어집니다. 이 깔창은 아주 병을 일으키는 아주 자연적이 아닌 병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정말 놀라운 잘못된 의학의 생각입니다. 깔창이 없어지게 되면 이것이 자유롭게 완충이 되어지고 이 바깥쪽도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세지고, 그래서 깔창과 깔창이 아닌 자연 상태를 분별해 봤습니다. 평평한 발을 내면은 이 작은 발가락은 빨리 지면에 닿는데 1번 이거는 지면에 닿는 속도가 느립니다. 왜? 이 근육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F에 통증이 오는 그 족저근 망령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거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 치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저게 발가락이 다시 강건하고 속도가 빨라지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발가락이 이것이 약하게 되면은 중량이 일로 갑니다. 그리고 세 개가 약해지면 여기가 아파져서 족저근막염이 생깁니다. 이것이 세져야 여기가 힘을 덜 받게 되죠. 이 약한 발로 계속 힘을 쓰니까는 작은 구두를 신으니까는 이 발가락이 삼각형이 되어버리고 사각형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건 뼈죽 구두와 압이 좁고 작은 구두를 신으면서 생기는 현대 여성들의 특이한 병입니다. 이 발바닥병, 무지외반증, 통증 이 모두가 이 발가락 5개에서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발가락 5개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새로운 신경구조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X방향으로 밀고 자기가 힘으로 Y방향으로 밖으로 내라고 할 때 이 발목에 힘이 없습니다. 이건 발목이 겹질려지거나 다쳐가지고 어렸을 때 그것이 다시 건강해지지 못해서 이 발목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또 이 통증이 생겨집니다. 그 힘은 이건 반대로 안쪽으로 당기고 힘 거. 이 힘하고 바깥에서 미는 거하고 힘이 대칭입니다. 그런데 이 고장이 난 사람들은 이게 바깥으로 미는 힘이 약합니다. 이와 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근육이 작동을 안 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힘이 다시 세져야만이 발목이 겹질려지지 않고 발목이 다시 튼튼해집니다. 이거는 이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부 내장을 테스트하는데 이렇게 넓적하고 앞이 여기가 2, 3cm 되고 여기가 1cm 미만으로 발가락 5개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치료하는 방법은 요 점 15를 라이터로 여기를 세게 누릅니다. 2, 3초 무지하게 아픕니다. 여기 K78이 됩니다.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나갑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나서 발가락 구부리는 힘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발가락이 세질 것입니다. 요걸 하고 그 다음에 14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35번 발등 앞쪽입니다. 이건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해줬지만 또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발톱하고 이 첫째 관절 요 중간점, 중간 위치를
요 라디우스의 라디우스가 있는 걸로 요렇게 눌러줍니다. 이것도 1분 5초. 그러나 하도 아프니까 서서히 하면 2, 3분, 5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해주고 나머지 5개 발가락을, 그 다음에 또 발가락을 구부려 보라고 해보십시오. 발가락 힘이 옛날 먼저보다 더 훨씬 세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번부터 34까지 이 안쪽을, 그것은 자, 여기 보이면 이 엄지발가락에서 큰 뼈로 가다 보면 여기 홀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는 겁니다. 1번 하도 아프니까는 강하게 했다 놨다 강하게 놨다 하나 1분 눌러주고, 요 옆에는 조금 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마사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픕니다. 결국은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강하게 누르고 이거. 그 다음에 항상 누른다면 다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이거 미는 힘. 이게 이 미는 힘이 여기처럼 딱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가 부드럽고. 이런 과정을 통하고 신발을 바꿔 신어서 스스로 몸이 치료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가르쳐주고, 신발, 또 중요한 또 양말도 빼놨구나. 이 목이 짧은 양말은 절대 안 됩니다. 길고 고무줄 없는 걸 이렇게 찢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찢어서 가위질해서 신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 되지 아니하고 운동 중에 걷는 운동만을 하십시오. 이렇게 원인을 제거해주고 고장난 신경을 풀어줘서 근육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은 인간이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알아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혈관 마사지로 발의 혈관을 항상 풀어주는 거. 자, 1번부터 비디오를 다시 재복습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치료 시간이 15분 정도, 빠르면 15분,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찌그러진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